예, 어대명 넘어 구대명. 무슨 뜻일까요? 90%가 육박하는 지지율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준비했고요. 안철수, 이준석, 안철수 두 사람 정말 톰과 제리, 고양이와 쥐처럼 앙숙이었는데 이런 모습이 어제 연출됐습니다. 두 가지 주제 먼저 준비했습니다. 먼저 오늘 호남 지역 경선 합동 토론회 현장으로 가보시죠. 5천만 국민의 미래와 이 나라의 운명이 달린 이 거대한 싸움에서 늘 그랬듯이 이 대열의 최선두에 서 주시겠습니까? 70년 민주당 역사에서 위대한 소남은 언제나 때로는 포근한 어머니처럼 때로는 회초리를 든 엄한 선생님처럼 우리 민주당을 민주당답게 만들어 왔습니다. 기호 2번 호남의 사위 김경수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5.18 내란에 대한 단죄가 있었기에 계엄과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가 다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또 한 번 광주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 민주당 내부의 민주주의부터 다시 더 크게, 더 깊게 만들어가자고 호소합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친명이니 비명이니 수박이니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 우리 이제 결별합시다. 예, 조금 전 민주당 호남 지역 득표율이 나왔습니다. 자, 강성필 부대변인. 네. 자, 까만색이, 검정색이 오늘 있었던 호남권 득표율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 88.69, 김경수 후보 3.9, 김동연 후보 7.41%. 예, 그래서 충청 88, 영남 90, 호남 88, 합치면 거의 90에 육박하는데 자, 이 숫자 어떻게 해석하세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대해 당원들이 그만큼 이제 이재명 후보가 확실하게 이 불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그러니까 즉 내란 사태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것이고,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민생을 회복시키고 경제를 살리고 첨단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구나, 쉽게 말해서 준비된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그래서 확실한 힘을 실어줬으니까 다른 후보들도 납득을 하고 같이 하나로 모아서 본선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합니다. 윤기찬 부위원장, 지금 오늘은 호남권에서 김동연 후보가 2등을 차지했는데 혹자가 얘기하는 착한 2등 전략, 또는 이재명 후보 다음을 차기를 노리는 주자들이라면 저 정도의 득표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게 이제 상징적으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시 후보가 얻었던 게 10%가 넘거든요. 12에서 14까지 얻었어요. 호남에서. 그러니까 그보다도 낮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 동일선상에서 판단할 건 아니지만 그만큼 민주당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독주 체제가 마련돼 있다. 이게 일반적인 그 입장이었다 그러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지금 경선까지 오는 데 있어서 룰도 변경을 했잖아요. 50대 50 룰 변경을 했고, 그다음에 TV 토론도 2, 3회 분이 예전에 10여 차례 하다가 줄였고, 그러니까 다른 후보들이 당원께 어필할 수 있는 이 플랫폼 자체를 줄여왔어요. 기회가 없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 공정한 경선이었냐, 이 수치만 갖고 이전에 호남 민심이 이재명 대표께 우호적으로 돌아섰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 근거가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저 부분은 약간의 연출됐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재명 대표께서 만들어 온 거죠. 그렇다면 향후에 민주당의 민주주의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후계 구도와 관련돼서 저 두 후보는 사실 이제 저 정도 성적표 갖고 명함을 내밀기 어렵죠. 그러면 다음은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힘을 주는 다른 당권 주자가 나와서 그 당권 주자가 당권을 또 쥐게 되고, 그분을 통해서 또 다음 지방선거를 공천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민주당의 민주주의가 조금 더 활기차게 갈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투표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살펴봤는데요. 오늘 호남권의 투표율은 50.94로 영남엔 사실 한 10% 정도의 당원이 있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호남에 가장 많이 몰려 있는데 50.94%로 숫자가 집계가 됐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낮습니다. 자, 내일
마지막 수도권과 제주 등등 강원 등등 다 포함한 마지막 경선 토론회가 있을 예정인데 최종 득표율은 어떻게 될 것이며 최종 투표율도 궁금해집니다. 자, 어제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이 마지막 TV 토론을 펼쳤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발언 정리했습니다. 정치 보복은 하면 안 된다는 건 명확한데 실제로 그 점에 대한 의심들이 많아요. 제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이해를 안 하더라고요. 의심을 계속하는데 혹시 방법 없을까요? 정치 보복과 내란 세력에 대한 법적 처벌은 확실하게 구분을 해야죠. 내란 세력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게 마치 정치 보복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고요. 기득권 가진 거 우리부터 내려놓으면서 그 진정성을 보이는 것, 그리고 말을 해도 잘 안 믿는 그런 건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런 신뢰 자산을 쌓는 것,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허준석 대변인. 네. 입으로는 정의 외치고 손으로는 정치 보복 저질러온 본색을 국민들은 이미 똑똑히 봤다. 연일 정치 보복 입에 올리는 모습,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란 말이 떠오른다. 자, 왜 이재명 후보는 왜 있는 대로 말한 대로 안 믿어주느냐고 하는데 국민의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봐요. 이재명 후보가 왜 도대체 내가 말을 해도 안 믿어주느냐, 뭐 방법이 없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를 하면 안 믿게 됐을까요? 국민들이 다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 체험한 데이터에 입각해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들을 바꿨습니까? 정책에 대해서만도 지난 그 두세 달 동안에 말 바꿨었던 것만 해도 다 기억이 다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52시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에 대해서 4번이나 2년 동안에 4번이나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해도 또 바뀔 텐데 어떤 것은 20일 만에 바뀌는 사례도 있어요. 근데 정치보복 본인이 분명히 지난번 대선 때는 정치보복이라는 것은 꼭꼭 숨겨놨다가 몰래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권력은 좀 잔인하게 행사돼야 된다라는 말도 했었던 분인데 정치보복 안 한다고 하니까 내가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인 줄 알더라. 다 그 말을 연상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 누구한테 돌리겠습니까? 본인한테 돌려야죠. 아까 저는 그 세 후보들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이게 대선 후보 경선 토론회가 맞습니까? 티타임이잖아, 티타임. 그냥 간담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요. 아까 김동연 후보가 연설하는 거 들으니까 당내 민주주의가 거의 고사 위기인데 제가 볼 때 여론조사 업체, 지난번 비명 학살 때 썼었던 여론조사 업체, 그때 당 선거관리위원장이 오죽하면 사표 내고 나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업체를 또 이번에 간판만 바꿔가지고 또 썼습니다. 이게 어떻게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도 김동연 후보는 그냥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좀 더 크게, 좀 더 깊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정도로 완곡하게 돌려서 이게 민주당의 지금 현 주소입니다. 저는 호남의 그 민주당이 그 30년 전에 호남 그 민주당을 오래 출입했기 때문에 그 당을 지켜왔던 어른들을 많이 아는데 그분들 중에 지금 이재명 민주당에 대해서 마음으로 지지하고 있는 분들 정말 몇 분 안 남았어요. 지금 호남 민심이 왜 저런지, 왜 투표율이 저거밖에 안 나오는 것인지 정말 성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윤 변호사님. 네. 이재명 후보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고 네. 확실한 겁니까? 대통령이 돼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DJ도 얼마나 탄압을 받았습니까? 그렇지만 정치보복하지 않았다는 건 지금의 국민의힘도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호남에서 오히려 많은 민심을 얻었다고 보는 게 객관적으로 맞을 겁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20%대였으니까요. 그럴 때 언론에서 이른바 일극체제 때문에 호남에서 이재명 대표를 전적으로 밀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지금 50%를 넘었습니다. 그럼 20%를 넘어도 이재명 일극체제, 50%를 넘어도 이재명 일극체제. 민주당에는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내란을, 국가폭력을 21세기에 자행한 그리고도 반성하지 못하는 이런 세력들과 정확하게 분리하고 국민들의 경제, 쪼그라뜨려진 이런 경제 위기, 국격의 신뢰 회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누가 정치 보복을 하고 이거는 민주당의 1순위일 수도 없고 어떤 주자의 1순위일 수도 없죠. 그리고 주자가 많다고 흥행되는 거 아닙니다. 아부떤다, 깐죽거린다. 그런 토론이었으면 오히려 국민들께 불편만 끼쳐드린다는 게 객관적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예, 민주당, 국민의힘 또 국민의힘 민주당의 경선 토론회의 열기나
또 내용들이 참 많이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 네. 지난번 총선 때 지민비조라는 말이 있었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그런 신조어가 있었는데 일부 조국혁신당의 아마 일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대선 구호로 이이다조라는 말이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었나 봐요. 물론 혁신당에서는 당 공식 회의에서는 논의된 적 없다고 하는데 자, 이이다조 저 뜻이 뭡니까? 뭐 이번엔 이재명, 다음엔 조국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사실 당장 내일 일도 모르는 세상에서 이번 대선 그리고 그 다음 대선에는 조국 전 의원이 대통령이 된다, 대통령을 만들자 이런 것은 너무 좀 공허하고 현실성이 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랬던가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네.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지금 검토된 바가 없는 것 같고 사실 이제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라는 것은 뭐 정치인들을 사면을 할 때는 국민의힘의 누구 뭐 민주당의 누구 예. 같이 균형성을 맞춰서 사회 통합 차원에서 하는 거지 특정 인물을 위한 특별 사면은 잘못된 것이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고